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우디 A3 40TFSI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아우디의 가장 엔트리 세단 라인업이죠. 가격이 한 4천만원에서 4,400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이런 독삼사 엔트리 라인업의 차들을 탈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엔트리 라인업에 속해 있어도 프리미엄 브랜드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이 차를 이제 구매 선상에 올려놓는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한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 차를 저도 타보면서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는 수준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A3라는 차가 이 브랜드가 줄 수 있는 그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뭐냐? 첫 번째는 전 이 차의 엔진과 미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차들을 타봤지만 이 일반 대중차하고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저는 이 엔진 미션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칭찬하는 이 엔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차에는 204마력을 내주는 아우디의 40TFSI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엔진은 정말 감히 말씀드리지만 그 265마력을 내주는 45TFSI 엔진보다 더 밸런스가 있고, 정말 명품 엔진이라고 평가받는 그 BMW의 B46 4기통 2.0 터보 엔진보다 더 낫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런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천천히 가속을 하면서 RPM을 한번 높게 써볼게요. 지금 2000rpm, 3000rpm, 4000rpm, 5000rpm. 지금 거의 이제 레드존까지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2000rpm부터 6000rpm까지 가속을 할 때까지 어느 영역에서도 이 터보차저가 확실히 개입을 한다는 느낌이 사실 잘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스로틀을 밟으면서 이렇게 킥다운을 치면서 RPM을 높여주면서 레드존까지 RPM을 사용할 때도 이 4000rpm 이상부터 터보차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한다는 느낌이 안 든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니, 터보차저가 달린 차인데 오히려 그런 터보차저의 힘이 안 느껴지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 엔진이 이런 느낌을 가지는 이유가 이게 일반적인 엔진의 세팅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 엔진을 보면은 압축비라는 게 있는데, 이 차의 압축비가 12.2대 1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거냐면, 보통 일반적인 터보차저가 달린 엔진의 압축비를 보면은 보통 9대 1에서 많아봐야 11대 1을 넘어가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이미 실린더로 들어오는 공기 자체가 터보차저에 의해서 압축이 많이 된 공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은 압축비로 세팅을 할 필요가 없어서예요, 아예. 근데 이렇게 터보차저가 달렸음에도 12.2대 1이라는 높은 압축비로 세팅을 했다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터보차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터보차저가 있는데 활용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일단 터보차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항상 이 터보렉이라는 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급가속을 칠 때 RPM은 뜨는데 한 차가 0.5초 동안 멍을 때리는 그런 터보렉을 느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차는 터보차저 자체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그 기본적으로 공기를 많이 압축시키고 폭발시키는 힘으로 차를 가속시키다 보니까 지금 너 여기서 킥다운을 치면서 가는데 이 터보렉이라는 게 정말 느껴지지 않고 빠릿빠릿하게 미션도 잘 받아주면서 즉각적으로 차를 내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이 차의 운동 성능에 대해서도 당연히 알아봐야 되니까 지금 중미산 와인딩 로드로 일단 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유용한 어플 하나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자, 위드라이브라는 어플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어플을 설치하고 차로 주행하면 주행거리에 따라서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럼 이 주행을 하면서 모은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식음료 브랜드의 모바일 쿠폰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은 제가 포인트로 수박 쿠폰을 구매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고 자동차 용품을 구매할 때도 이 몰에서 포인트를 사용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요. 사실 안 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죠. 그래서 위드라이브에 신규로 가입을 할 때 차액난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을 하면 자동차 용품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와인딩 로드로 왔는데 차를 본격적으로 이제 와인딩 로드에서 돌아보기 전에 미리 먼저 이제 테스트를 하잖아요. 가끔씩 이제 의외의 어떤 운동 성능을 보여주는 차들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아우디 차들이 그래요. 이게 아우디 차들을 항상 몰아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어떤 설계적인 부분이나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약간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좀 괜찮은 운동 성능을 만들어주는 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A3도 지금 미리 좀 몰아보니까 약간 그런 편에 속하는데, 달리면서 제가 예상했던 거랑 어떤 게 좀 다른지 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일단 스포츠 모드에 놓고 매뉴얼 모드를 해서 달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근데 이제 도로에 이제 물이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속도를 줄인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보면 어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웃냐면, 일단 이 차의 어떤 스펙을 보면은 뭐 골프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 골프랑 비슷하다는 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운동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왜냐면 제가 그때 골프를 굉장히 극찬을 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토크 벡터링이 들어가 있다는 걸 자료를 못 봤어요. 근데 와, 이게 감탄할 정도는 아닌데, 저는 이게 처음에 어떤 걸 예상했냐면은, 이 차가 이제 전륜차인데 뭐 타이어도 뭐 피렐리 신트라토 P7이라고 뭐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갔고, 뭐 어차피 앞쪽에 무게 배분이 편중되어 있는 차고, 무엇보다도 이 차가 이제 토크 벡터링이라는 시스템, 제가 항상 전륜차를 리뷰할 때 강조하는 그 시스템, 코너를 돌 때 내륜 쪽 바퀴에다 브레이크를 걸어가지고 이 차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는 이 시스템 자체가 없다라는 걸 봤기 때문에, 이렇게 돌 때 진입 속도를 높게 잡아버리면은 얄짤없이 언더가 나면서 그런 이제 로직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이게 자, 여기서 급격한 코너인데 이렇게 돌아버리면은 이게 스키드음이 거의 안 나요. 이 정도 스키드 오케이, 이 정도 나긴 나요. 이 정도는 나긴 나는데, 이 정도면은 이 느낌 자체가 언더로 밀리는 느낌이 사실 거의 안 들어요. 그러니까 토크 벡터링이라는 게 사실 없으면은 무조건 언더로 날아가면서 타이어 스키드음이 이것보다 훨씬 더 나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푸조 308처럼. 근데 이 차는 언더로 밀리는 느낌이 거의 없고, 이게 왜 그런지 계속 이유를 찾고 있는데, 이게 이 차가 이제 타이어가 이제 올 시즌 타이어긴 한데 럼플렛 타이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럼플렛 타이어가 사실 이 사이드월 자체가 굉장히 이제 두꺼워요, 일반 타이어보다. 그래서 이 타이어만의 영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이 타이어 자체가 하중을 받을 때 약간 조금씩 이렇게 잘 버텨주는 느낌이 굉장하고, 그리고 이게 놀라운 게 이 휠베이스가 골프보다 더 짧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골프보다 더 짧은 차가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약간 좀 놀랐는데, 이 휠베이스가 짧아버리면 당연히 이 코너를 돌 때 굉장히 깔끔해질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 축간 간격이 좁아버리면은 앞이 들어가는 만큼 뒤가 더 잘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한 코너링을 보여줄 수 있고, 자, 여기까지 보시고 A3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영상에 나오는 이제 아우디 분당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허민 과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좀 더 자세한 프로모션과 할인 내용 안내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현재 재고 상황도 소량이지만 조금씩 있다고 하니까 대기하시기 전에 생각 있으신 분들은 바로 문의하셔서 차영남TV 보고 왔다고 하시면 좀 더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우디 폭스바겐 전륜차들의 특징이 롤이 꽤 심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롤이 심해도 그 하중 이동을 잘 컨트롤 할 수 있게 이 리어 서스펜션을 세팅을 해버리면은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롤이 일어나면은 그 타이어 접지력을 더 맥시멈으로 끌어내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돌아버리면은 리어가 이 안정적으로 이 버텨준다는 느낌이 지난번 골프에서도 느꼈지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진짜 이게 깔끔해요. 진짜로 깔끔해요.
근데 리얼 세팅을 보면은 막 엄청 그렇게 뭐 트레일링감도 두껍게 해가지고 강속을 엄청 넣어놓고 그래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실제로 달려보면 특히 이런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는 이런 컴팩트 세단이나 해치백으로 이런 데를 좀 격하게 달려보면은 1 시리즈처럼 트레일링감도 엄청 두껍하게 넣어놓고 그럴 필요가 사실 없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이 정도만 해도 그 토우 컨트롤 링크로 리어에 어떤 입체적인 움직임만 잘 조절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금 꽤나 빠른 속도거든요. 이런 깔끔함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전륜구동이 깔끔하게 돌아나간다는 거는 정말 제가 이 전륜구동 차들의 운동 성능을 평가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극찬이에요. 진짜 이 깔끔하게 돌아나간다. 사실 후륜구동만의 전유물이거든요. 이 A3라는 차가 참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이 A3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 RS3는 얼마나 이 차가 깔끔하게 돌아나갈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그리고 방지턱 승차감이나 요철을 처리해주는 능력도 이 아우디 폭스바겐 차들은 애초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도 좋은 세팅을 만들어주고 있고, 이 여기서도 이제 프리미엄 차들하고 일반 차들하고 느껴지는 그 차이가, 물론 일반화는 될 수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경험한 캠리나 어코드 등과 비교해보자면 이 댐프와 스프링만으로 부드럽게 세팅을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걸로만 승차감을 부드럽게 세팅해버리고 리어 서브 프레임 자체를 연결하는 하드 포인트를 뭐 신경을 좀 덜 써서 이제 부실하게 연결을 해버리면 이 방지턱을 넘을 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리어 부분을 퉁치는 그런 느낌이 사실 잘 들거든요. 근데 항상 이런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들을 타보면, 아니면 뭐 좀 잘 세팅이 된 차들을 타보면은 이 방지턱에서 떨어질 때 그 마지막 충격을 완만하게 이게 먹어주는 느낌이 정말 만족스럽고, 아 이게 진짜 댐프와 스프링만으로 차를 고급지게 세팅하는 게 아니고 차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라는 게 이제 사실 느껴지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다른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계속 프리미엄 브랜드 엔트리 차량들이 대중적인 차량들 대비해서 보여주는 어떤 기본기의 가치에만 집중을 했는데, 실제 소비자들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운전을 할 때 느낄 수 있는 편의사항도 꽤나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엔트리급 차량들에는 이제 편의사항이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긴 봐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빠지는 게 이 자율주행 옵션하고 통풍 시트, 이 부분인데, 일단 이 통풍 시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국산차의 통풍 시트와 수입차 통풍 시트는 그 시원함 차이가 정말 커요. 국산차 통풍 시트를 한 3단계로 틀어놓고 가면은 진짜 엉덩이와 등이 시릴 정도로 엄청 차가운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솔직히 독삼사를 포함한 폭스바겐 등의 대부분의 수입 브랜드의 통풍 시트는 뜨거운 여름날 3단계로 통풍을 틀어놓고 가잖아요. 그럼 이게 모델별로 차이가 좀 있기는 하지만, 이게 3단계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 시원함의 강도가 국산차랑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뭐 이 차에 통풍 시트가 없긴 하지만, 통풍 시트가 들어간다고 해도 물론 없는 것보단 낫지만 통풍 시트가 있어가지고 너무 시원하다 이런 느낌까지는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율주행 영역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속도 조절이 자동으로 안 되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구매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하자면, 일단 생각보다 뛰어난 운동 성능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뭐 이런 차를 사시는 분들이 운동 성능이 뛰어나는 게 뭐 크게 중요하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지만, 차의 기본적인 이 한계치가 높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상적인 주행에서도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이 차 자체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절대 이런 차라고 해서 그런 운동 성능, 기본적인 차체의 거동 특성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차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고, 그에 맞는 돈을 지불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편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산차 대비해서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자, 이상으로 A340 TFSI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